오늘은 우리 W205, C300 메르세데스 벤츠로 포인트 오브 뷰 드라이브를 해볼까요? 콜드 스타트 해볼까요? 차를 몰고 나가보겠습니다. 겨울 내내 이 차를 몰아서 좀 지저분하긴 해요. 하지만 좋은 점은 킵합조차 필요 없다는 거죠. 시동을 걸려면 킵합이 필요하지만 꼭 어디에 둘 필요는 없어요. 몇 가지 멋진 기능도 있어요. 이걸 눌러서 시동을 걸 수도 있고 이걸 꺼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키를 저기에 꽂아서 시동을 걸 수도 있고 심지어 돌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한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건 제쳐두고 이제 이걸 닫고 잠깐 시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W205의 몇 가지 특징과 세부 사항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나오는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죠. 그리고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밖에 눈이 온 걸 보면 정말 추운 날씨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시트 히터를 켜는 것입니다. 옵션이 몇 가지 있습니다. 1단, 2단, 3단, U로 조절되며 저는 중간에 맞추겠습니다. 시트 위치도 언제든 조절할 수 있고 이제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이 작은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작 버튼이 많이 있는데 이걸 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스티어링 휠 열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이 시원한 게 좋아서 켜지 않을 거예요. 선택사항입니다. 여기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고 방향 지시등과 와이퍼 레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변속기입니다. 이 차들에서는 이게 좀 다릅니다. 많은 최신 자동차들은 변속기가 이 아래 콘솔에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EW205에서는 변속기가 여기 있고 스티어링 휠 뒤에 패들 시프터도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주행을 시작하면 주로 그것들로 변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속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차량의 다양한 다이내믹 모드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휠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가 떠서 OK를 누르겠습니다. 겨울용 타이어라서 그냥 OK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출발 준비됐습니다. 물론 이쪽에는 히터가 작동 중이고 다양한 히터 조절 장치들이 있습니다. 히터를 최대치로 올리거나 자동성의 제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속과 바람 방향도 조절 가능하며 바람이 발과 몸 쪽으로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스를 누르면 바람이 엄청 세게 나오고 다시 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전화 등 모든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대 차량은 기술이 과하지 않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차의 매력입니다. 여기 작은 화면이 있는데 터치스크린은 아니지만 그래픽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도 360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360도 보이시죠? 이 차에서는 정말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잘 되어 있네요. 그럼 한 30초 정도 더 예열하면서 주변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와 열선 시트가 있고 전동 도어락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브러시드 알루미늄 트림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 보시면 멋진 투톤 컬러가 있는데 블랙과 본 컬러 그리고 멋진 브러시드 알루미늄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아노 마감도 일부 들어가 있네요. 저는 이런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거의 출발할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시트도 어느 정도 따뜻해졌고 물론 다른 모든 것도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곧 출발할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래에는 조명 컨트롤과 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끄거나 센싱, 주차 센서 조작도 가능합니다. 이쪽에도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위한 다양한 컨트롤과 볼륨 조절,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을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섭씨 3.5도로 아침이 다소 쌀쌀합니다. 타코미터 회전도 보이고 연료도 충분합니다. 그럼 그냥 후진 기어에 넣어볼까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보시다시피 다이내믹 모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아래에서 모드를 전환하는 걸 보실 수 있죠. 다이내믹으로 전환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에코 모드가 있다는 점입니다.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습니다. 인디비주얼은 직접 설정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차가 예열될 때까지 그리고 시동이 꺼질 때까지 컴포트 모드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오토 셧오프 기능이 있는데 그걸 꺼두겠습니다. 저는 오토 셧오프나 오토 스톱 스타트 시스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자, 이제 출발해볼까요? 이제 후진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저쪽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EW205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전의 E205에서 처음으로 바뀐 1세대 모델입니다. E205는 좀 더 오래되고 전통적인 디자인이었죠. 해당 모델에는 실제로 V6 엔진이 탑재됐고 디젤과 일부 시장에서는 수동 변속기도 선택 가능했던 걸로 압니다. 이 세대에서는 적어도 북미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V6 엔진도 없앴죠. 이게 바로 메르세데스가 2015년에서 2016년쯤 이제 V6 엔진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결정한 첫 번째 세대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따르기로 했고 이제부터는 연비가 더 좋은 차량만 계속 출시할 겁니다. 이런 차들이 바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V6 엔진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AMG 등 메르세데스 차량들도 이제 거의 V8 엔진을 없앴습니다. 이것이 끝의 시작인 셈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전 V6, V8 엔진을 훌륭하다고 했고 AMG의 6.2 엔진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W205에는 다른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제 운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255마력 아니 240마력대의 출력을 제공합니다. 정확히는 242마력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꽤 괜찮은 수치입니다. 9단 구지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로닉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종류의 변속기입니다. 여기에는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 정말 훌륭합니다. 변속기가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해줘요. 그냥 일반 모드에서 주행할 때도 그렇고 편하게 운전할 때도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운전하기 쉽고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정말 조작하기 쉬운 차예요. 편안하고 조용합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V6 엔진을 그리워한다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터보 4기통 엔진, 이 일반적인 4기통 엔진보다 예상외로 더 굵고 깊은 소리를 내는 게 저한테는 꽤 놀라웠습니다. 이건 2리터 엔진인데 혼다 2리터 엔진은 윙윙거리고 거칠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훨씬 더 깊은 톤이에요. 보세요. 이게 바로 이 차의 매력이죠. 이제 다양한 기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뭘 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M. 그래서 기어를 당기기 시작하고 변속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기다리죠. 저 사람들이 지나가길 기다릴게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패들 시프팅을 시작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D로 넘어가요. 만약 상위 모드에 두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돌아가고 잠깐 그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여기서 틸트를 사용할 건데 그 히터가 들어간 열선 스티어링 휠이 틸트와 텔레스코픽 기능도 겸하고 있어서 위로 틸트할 거예요. 지금 제가 선택한 기어를 볼 수 있는데 DO에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 중입니다. 기어를 플러스로 당기면 수동 모드로 바뀌고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당기면 M5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트랙을 과하게 변속하지도 않고 엔진을 과회전시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D에서 무로 바꿀 때도 기어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기어를 그냥 유지하는 대신에 한 단계 올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M4로 내리면 회전수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내리면 이제 회전수가 3000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세게 달리진 않을 거예요. 차 예열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온도는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절대 차를 과도하게 회전시키지 말라고요. 특히 처음 몇 분 동안은 차량이 적정 운행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으니 우리는 그냥 1분 정도 더 기다릴 거예요. 차량이 완전히 예열되면 기어를 바꿔가며 주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네요. 참고로 이 차량은 사륜 구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C클래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C클래스에서는 후륜 구동이나 사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앞에서 뒤로 길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종방향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엔진이 샤이시나 보닛 아래에서 앞에서 뒤로 놓여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CLA나 GLA 같은 소형 차량들은 엔진이 가로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엔진이 좌우로 놓여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좌우로 놓여 있기 때문에 주로 전륜구동 차량이 됩니다. 그리고 전륜구동 차량이라면 주행 특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운전이 꼭 그렇게 역동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누군가가 과속을 하고 있는데 인생이란 그런 거죠. 그냥 천천히 가봅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계 운전이 아니면 사륜구동이 크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겨울에는 도움이 되고 지금처럼 눈이 쌓인 상황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륜구동 시스템은 실제로 정말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연을 할 수가 없네요. 도로에 얼음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도 실제로는 정말 잘 작동합니다. 자, 이걸 보세요. 제가 핸들을 돌릴 때 유격이 꽤 많죠. 이 조작 범위에 유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부는 겨울용 타이어 때문이고 일부는 서스펜션 때문입니다. 이 차는 좀 더, 많이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 차는 확실히 핸들을 돌릴 때 차 안에서 몸이 너무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포트홀들을 피하는 거죠. 올해는 포트홀이 정말 심한 해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도 갈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표시등이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모든 게 느껴집니다. 긴장감이 확 올라오네요. 이게 핸들링에도 약간 영향을 주고 가속 페달 반응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느껴집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변속기가 항상 올바른 기어로 맞춰주고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자동 변속기가 확실히 학습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똑똑해져서 보세요. 기어를 당기고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고 다운시프트 하면 꽤 빠르게 변속합니다. 제 생각엔 CF8단만큼 좋진 않은 것 같아요. BMW가 자동 변속기는 확실히 앞서 있죠. BMW에서 볼 수 있는 CF8단 변속기는 F타입에서도 볼 수 있고 L3A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변속기는 전설적인 변속기입니다. 정말 최고의 변속기 중 하나죠. CF8단 변속기,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업계에서 이보다 더 좋은 자동 변속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CDF8단 변속기가 최고의 변속기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 변속기는 마치 당신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파악하며 운전 습관까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변속기가 신뢰성도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변속기들도 꽤 신뢰성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저는 CF 변속기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사실 9탄 변속기라는 점보다도 CF 변속기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도 이 변속기도 잘 작동하긴 합니다. 이건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일반 모드로 운전할 때는 거슬리지 않고 운전하기도 쉽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4단으로 다운시프트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3단 유로도 다운시프트 할 수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약간 들리는데 약간 스포티하게 들리죠? 그리고 지금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최대 공격 모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퍼포먼스카는 아닙니다. 만약 C클래스 CW205 모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이 세대의 C43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2018년식입니다. 그래서 C43으로 가면 사륜구동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뛰어난 성능도 제공합니다. 300마력이 훨씬 넘고 BMW의 B58 엔진과도 더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B58 엔진을 원하지만 BMW의 패키지는 원하지 않는다면 메르세데스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C43 AMG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건 진정한 AMG가 아니라 AMG 패키지 모델입니다. BMW가 모든 것에 M을 붙이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메르세데스 벤츠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죠. 자기들만의 게임을 하는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AMG를 붙이고 BMW는 M 패키지를 붙이고 아우디는 S나 S라인, 랜스포트 같은 걸 디테일에 붙이죠. 다들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죠. 일단 흉내 내다가 결국엔 진짜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는 C43에 타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 차와 거의 비슷하지만 더 강력한 V6 엔진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엔진은 단순히 더 강력하고 소리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신뢰성이 높은 엔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엔진, 여기 들어간 이 리터 터보 엔진은 사실 꽤나 1세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몇몇 사람들은 피스톤 문제나 엔진 일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관리와 좋은 연료를 넣어주고 자주 오일을 교환해주면 이런 차량들은 잘 유지됩니다. 제 생각에는 오일 교환 주기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운전하면 3,000, 5,000마일마다 오일 교환을 권장합니다. 거칠게 운전할 경우 3,000마일을 넘기지 마세요. 합성유든 일반유든 좋은 품질의 합성유를 사용하더라도
더 자주 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오일은 싸지만 엔진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D1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하지만 이렇게 주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어를 변속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꽤 잘 작동합니다. 5단으로 다운시프트 하면 보이시죠? 변속이 부드럽게 됩니다. 기어를 선택할 때마다 위아래로 변속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게 토크 컨버터 방식이지만 약간 더 제어할 수 있는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자동 변속기들 중 일부 차량은 그런 느낌이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CVT는 아시다시피 가짜 기어 단수를 흉내내죠. 요즘 많은 CVT들이 기어 변속을 흉내내려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가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런 이상한 소리와 여러 단계의 변속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그건 진짜 기어 변속기가 아니고 진짜 기어 변속기만이 자동차 애호객에 만족을 줍니다. 운전하는 걸 진짜로 즐기는 사람들은 핸들을 잡고 엔진 소리와 회전수 그리고 기어 변속의 느낌을 즐기죠.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은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변속기를 잘 안 좋아해요. 그리고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변속기는 주로 저가형 기본 모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롤라 같은 기본형 토요타, 기본형 혼다, 그리고 마츠다도 아니고 현대의 가장 기본형 모델들에서 볼 수 있죠. 기본형 차량에서는 항상 CVT를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비싼 연구개발과 더 비싼 변속기라고 말하죠. 그런데 왜 저렴한 차량에 그걸 넣는 걸까요? 연비 향상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출력이 낮은 파워트레인 덕분에 변속기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닛산과 자트코가 그들의 차량에서 변속기를 제대로 유지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 변속기들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이 차량은 M2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다운시프트 됩니다. 그냥 계속 가서 여기서 돌고 보세요. 이거 괜찮네요. 보세요. 이거 좋네요. 그리고 이 차는 정말 사용하기 쉬워요. 여기 안경 넣는 곳도 있고 안경을 저기 올려둘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선루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열 수 있고 그러면 위에 큰 선루프가 열려요. 이거 좋네요. 빛도 들어오고요. 이게 실제로 열리기도 하고 이게 바로 제가 벤에서 정말 좋아하는 점이에요. 이렇게 파노라마 글라스를 넣어줬거든요.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BMW는 이런 걸 덜 하는 편이에요. 그냥 일반 패널이 더 많죠. 그래서 쌈 시리즈와 비교하면 만약 이걸 쌈 시리즈와 비교한다면 쌈 시리즈에서는 이런 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BMW는 보통 더 작은 컷아웃만 있어요. 5 시리즈도 약간 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은 컷아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파노라마 글라스를 좋아해요. 더 넓은 개방감이 있고 더 많은 빛이 들어오고 실내가 더 밝아지거든요. 뒷좌석에서도요. 뒷자리에 타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M2 보세요. 그리고 이게 알려줍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해줍니다. 좋아요. 최고의 추천이죠. 제가 변속하라고 알려줍니다. 보세요. 이제는 2호로 변속하라고 뜨네요. 왜 제가 시속 50km에서 5단 기어를 넣어야 하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제 기어를 내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얼마나 엑셀을 밟는지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을 살살 밟으면 이 시스템은 제가 편하게 운전한다고 가정하고 제 운전 습관을 바탕으로 연비를 더 좋게 하려고 변속을 올리라고 추천하는 겁니다. 변속을 올리라고 하죠. 제가 거칠게 운전해 엑셀을 세게 밟으면 그땐 그렇게 안 돼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마치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예측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전체 시스템이 차량을 최대 효율로 운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최고의 성능을 원하고 빠른 가속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가보죠. 여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밀, 그리고 여기서 이 차량이 어떻게 변속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와, 좋네요. 정말 좋네요. 보시다시피 실제로 변속이 꽤 빠릅니다. 오, 보세요. 스포츠 모드네요. 플러스. 자, 보세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라서 모든 게 좀 더 날카로워집니다.
언제 변속해야 하는지 시스템에 알려줍니다. 변속 시점이 예를 들어 컴포트 모드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고 다른 모든 것들은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변속이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매끄럽고 더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우리는 S 플러스 모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스포츠 모드로 내려갈 수도 있고 심지어 다시 컴포트 모드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자연스럽게 바로 최고 기어 5단으로 변속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속 50km에서는 정말 여유롭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좋아하는 점이 뭔지 아세요? 핸들링이 약간 느슨하긴 하지만 이건 퍼포먼스 주행보다는 컴포트에 더 중점을 둔 거죠. 반면에 BMW 330을 타면 이 차의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죠. 330은 코너에서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형 330조차도 핸들링이 좀 더 날카롭고 브레이크도 약간 더 단단하다고 느낍니다. 동일 세대에서 255마력으로 더 강한 출력을 갖췄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으로 출력이 더 상승했습니다. 벤츠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W206에서는 제 생각에 이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비슷한 구성, 같은 변속기, 같은 이 리터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추가해 출력이 더 올라갑니다. 이건 단지 효율성과 연비 향상을 위한 것이지 페라리 296 같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진정한 퍼포먼스를 위한 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정말 최고의 보석 중 하나입니다. 아직 안 타보셨다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모든 종류의 퍼포먼스를 더해주고 사실상 잃는 게 없습니다. 물론 15년 후에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시나요? 페라리는 지금 꽤 광범위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는 모든 신체대에 7년간 무상 정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중고로 구매해도 적용됩니다. 많은 페라리 딜러들이 중고차도 추가 인증 중고차 Certified Pre-Owned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하도록 하고 남은 재고도 소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6 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흠잡을 데 없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차는 그런 기능이 없지만 최신 W206 모델은 세대별로 약간의 하이브리드 기능이 추가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하이브리드는 아니죠. 그건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작동하지는 않지만 연비 측면에서 약간의 개선 효과는 있죠. 그게 전부입니다. 이 차는 정말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 차는 V6 엔진, 이 들어간 204 모델에서 이 모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기어를 내립니다. 여기저기 포트홀이 정말 많네요. 보시다시피요. 보세요. 지금 기어가 M4에서 M3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MI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겠네요. 이제 고속도로로 나가면 자, 도착했습니다. 보세요. 정말 좋네요. 아주 좋아요. 이건 그렇죠. 정말 훌륭해요. 핸들링이 약간 부드럽긴 하지만 이런 디테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알다시피 일상용으로는 이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멋진 데일리카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이런 차들, 심지어 비럭셔리 차량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류 브랜드들 말이죠. 캠리나 어코드 같은 훌륭한 차들도 정말 좋은 차들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차들은 꼭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개성도 좀 부족하고 운전 경험에서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차는 아시다시피 좀 더 경쾌한 주행감을 줍니다. 거의 250마력 정도의 힘을 느낄 수 있거든요. 9단 자동 변속기, 멋진 외관, 모든 열선 기능, 잘 설계된 인체공학적 요소들까지. 좋네요. 이제 그걸 꺼도 되겠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훌륭한 패키지입니다. 네, 이 차는 패들 시프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독일 자동차 제조사처럼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것이 장점입니다. 포르쉐나 BMW도 이렇게 장착하죠. 그래서 핸들 돌릴 때마다 패들 시프트가 항상 같이 움직이죠. 맞죠? 그래서 제가 변속하려고 하면 다운 시프트, 또 다운 시프트, 또 한 번 더 다운 시프트. 그리고 보세요. 패들 시프트는 항상 손이 닿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차들은 패들 시프트를 스티어링 칼럼에 고정해 더 길게 만들어 손이 쉽게 닿게 하죠.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도 여전히 패드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더 길게 만들지만 움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스티어링 칼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차는 정말 좋은 게
제가 말했듯이 독일 차들은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차들은 패들 시프터가 스티어링 휠과 함께 움직여 항상 손이 닿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시 2분이나 9시 3분처럼 운전해도 항상 올바른 위치에 손이 가게 되죠. 현대적인 운전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예전에는 모두가 10시 3분 이 올바른 자세라고 했지만 이제는 10시 2분이나 9시 3분 이 맞다고들 하죠. 요즘에는 10시 10분이나 9시 3분 이 좋다고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차량의 역학이나 기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능력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도 좋고 저 자세도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손이 위쪽에 있으면 패들 시프터를 조작하기가 좀 어렵죠. 이 차는 9시와 3시 방향에 손을 두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손이 딱 맞는 위치에 있어 패들 시프터를 바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손끝에 바로 닿는 위치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걸 기본 설정으로 두는 것뿐입니다. 다시 D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차는 주행감이 좀 더 부드러운 편이고 사람들에게 더 맞춰진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능을 원하고 기술을 좋아하고 브랜드 이름을 좋아하고 제공되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성능이나 사운드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확실히 사운드나 성능에 돈을 더 쓸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2리터 기본 트림을 선택하는 거죠. BMW의 330이나 아우디의 A3, A4처럼요. 그들도 낮은 트림의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브랜드엔 트림 레벨이 있으며 이건 BMW나 C클래스의 입문 모델입니다. 적어도 이 특정 세대에서는 그렇고 심지어 일부 시장에서는 더 작은 엔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C43이 더 좋은 선택지인 이유는 C43이 사륜구동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이미 언급했던 부분이죠. 하지만 장점은 그 사륜구동 덕분에 1년 내내 운전할 수 있고 정말로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C63을 선택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에 정말 좋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메르세데스에 대해 확신이 없고 완전히 투자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많은 돈을 쓰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게 좋은 출발점입니다. 중고차로도 지금 C300에 대한 좋은 딜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차를 소유하며 개인적으로 알게 된 점들이 있습니다. 포지티브 크랭케이스 벤틸레이션, 그러니까 양압 크랭크케이스 환기 밸브는 10년 연장 보증이 적용됩니다. 이게 잘 알려진 문제라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탄소가 너무 많이 쌓이고 오일이 역류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엔진이 거칠게 작동하고 아이들링이 불안정해지고 연비와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결국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심지어 엔진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덜컥거리는 소리가 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트림이 꼭 최고 품질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작동은 잘 되고 외관도 괜찮아 보입니다. 외관에 더 신경을 쓴 것 같고 견고함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차는 괜찮은 차고 전체적으로도 괜찮은 패키지입니다. 특히 중고시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차는 가격이 엄청 비싸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차를 정말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는 건 정말 엄청난 가성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차가 마음에 들고 추천합니다. 몇 가지 이상한 소음과 특이한 점들이 있었고 몇몇 경고음과 오류 코드도 있었습니다. 전압이 낮을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하고 절대 보닛 아래를 물로 세척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직접 겪으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차이고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W205 C300 메르세데스 벤츠를 운전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샘플 관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최고의 선택입니다.